얼마 전에 축구계에 빅뉴스가 있었죠. 레버쿠젠 감독 사비 알론소가 곧 레버쿠젠을 떠나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에 간다는 것, 그리고 안첼로티도 레알을 떠나서 브라질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부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안첼로티 체제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알론소 시대의 서막인데, 일단 최근에 레알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챔스에서 아스날에게 합산 스코어 5대1로 패배한 것도 그렇고, 리그에서 보여줬던 몇몇 경기들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통의 라이벌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번 시즌 엘클라시코 0승 4패를 당하면서 상당히 아픈 상처를 받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알론소의 레알은 또 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기에 충분해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인가 말씀드렸지만, 알론소 같은 경우엔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핫한 감독 매물, 젊은 전술가로 평가받는 높은 포텐셜을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레버쿠젠으로 무패 우승을 기록한 알론소가 레알의 선수단을 이어받으면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냥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가 생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게 될까? 어떤 전술을 펼치는 팀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알론소의 전술 스타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확실히 안첼로티보다는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알론소 같은 경우엔 백스리만을 고집한다? 그런 감독은 아니고, 백스리와 백포를 유연하게 오가는 감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알론소의 모든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그리고 감독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핵심 포인트들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명의 6번 미드필더. 이거는 예전에 자카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알론소 감독은 유연한 감독이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6번 미드필더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일단 여기서는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시스템 3-4-1 시스템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알론소는 3-4-1 시스템을 쓰든 4-4-2, 4-5-1, 4-4-1-1 이런 여러가지 포메이션을 쓰는 와중에도 대부분의 경우 이 후방과 중원 지역을 차지하는 공간에 이 6번 미드필더 2명을 두는 것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스리 3명의 센터백 앞에 위치하면서 후방 진영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이끌고,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공격 상황에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아준다. 이 임무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 두 미드필더에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두 선수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레버쿠젠 경기를 보시다 보면 두 미드필더가 가까운 공간에서 마치 한 세트로 움직이는 장면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서 협동을 통해 좁혀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두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장면을 보실게요. 프랑크푸르트가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날 레버쿠젠의 미드필더진을 구성한 두 선수 자카와 가르시아의 움직임이 재밌는데, 이 둘이 함께 전방 압박을 나오면서 동시에 프랑크푸르트의 26번 라르손에게 압박을 걸어요. 이렇게 미드필더 2명이 순식간에 중앙 공간을 좁혀버리니까 라르손은 왼쪽 측면으로 볼을 뺄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엔 이미 레버쿠젠의 측면 자원 프림퐁이 압박 수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후 프림퐁이 측면에서 강하게 달라붙는 수비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 또 자카와 가르시아 두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이 측면 가까운 공간에 가담을 하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의 패스가 빠질 수 있는 루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요. 프림퐁의 압박 수비와 자카, 가르시아의 협동 공간 차단, 이것들이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프랑크푸르트의 패스 미스가 발생했고, 자카가 깔끔하게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재밌는 건 이후의 전개 장면에서도 자카와 가르시아 두 미드필더가 이런 식으로 함께 세트로 움직이는 게 많았다는 점이에요. 자카가 올라가면은 가르시아가 아래에 남고, 가르시아가 올라가면은 자카가 아래에 남는, 이 다음 장면에서도 보시면 비슷한 위치에 있던 두 미드필더 중에 가르시아가 아래에 남고 자카는 볼을 끌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카의 발에서부터 절묘한 킬 패스가 방출. 최전방에서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네이선 텔러에게 이 패스가 도달하면서 레버쿠젠의 선제골이 터졌죠. 알론소는 이렇게 중원 미드필더 2명에게 유기적인 연계, 그리고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적극적인 차단 능력을 요구를 하는데, 이 시스템적인 요구사항은 알론소가 레알에 와서 백3를 쓰든 백4를 쓰든 어떤 포메이션을 쓰더라도 공통적으로 유지할 필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박할 때는 같이 올라가서 상대의 공간을 좁히고, 공격할 때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유기적으로 전진하는, 즉 서로 합이 매우 잘 맞는 미드필더 조합이 필요하겠죠. 아마 레알행을 마음먹은 뒤로 알론소는 레알 선수단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미드필더 2명의 조합을 어떻게 짤지, 이것부터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알론소 전술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공격적인 측면 자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두 명의 미드필더랑 마찬가지로 알론소가 3-4-2를 쓰든 4-4-2를 쓰든 아니면 4-4-1-2를 쓰든 어떤 포메이션을 쓰든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시스템적 필수 요소예요. 3-4-1 시스템에선 양쪽 윙백들, 프림퐁이나 그리말도가 높이 전진하면서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요. 4-4-2나 4-4-1-1, 백포 기반 시스템으로 돌릴 때는 양쪽 측면 윙어들을 결국 또 비슷하게 활용하기도 하죠. 윙백을 쓰든 윙어를 쓰든 결국 알론소의 시스템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 양 측면 자원들을 넓게 쓰면서 상대의 수비 간격을 최대한 벌려놓겠다. 그리고 벌어진 그 중앙 공간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자유로운 한 명을 만들어주겠다. 이 의도가 알론소의 경기 내용에서 계속해서 보여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시스템이 파이널 서드까지 가면 또 다르게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알론소는 파이널 서드 진입 전에는 이 양 측면 자원들을 넓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상대 박스 인근 혹은 안쪽까지 볼을 가져오는 데 성공할 경우 양쪽 사이드 자원들을 안쪽으로 좁히면서 공격 진영에서 팀의 수적 우위를 발생시켜요.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프림퐁이죠. 레버쿠젠 경기를 보시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터치라인 넓게 벌려있던 프림퐁이 이 12번 공간, 터치라인 넓은 곳에 있다가 순식간에 파이널 서드 안쪽 지역 14번 공간으로 좁히면서 동료의 킬패스나 로빙 패스를 받아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프림퐁이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면 본인이 직접 박스 안에서 골문을 노리거나 아니면 중앙 쪽에서 올라오는 다른 동료를 향해 컵백을 넣어주거나 이런 식의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빠른 공격 전개는 알론소가 애용하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프림퐁이 지금 레버쿠젠 팀 내 리그 득점 순위, 시크, 비르츠, 보니페이스 다음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이런 알론소의 전술적인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박스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크로스만 올려주는 측면 자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파고들면서 좋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상대 골문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 선수. 이런 부분은 알론소가 레알에서도 여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전술 요소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공간.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켓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선 자원입니다. 레버쿠젠의 축구에선 이 포켓 공간의 활용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 능력을 적절하게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플로리안 비르츠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비르츠의 플레이를 놓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뭐 패스가 좋다, 슈팅 능력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르츠가 이 포켓 공간을 활용해서 동료들에게 어떤 찬스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예시를 살펴보시죠. 레버쿠젠이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워크를 하면서 전진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른쪽 넓게 벌린 무키엘레가 뒤에 있는 요나단 타한테 패스. 이 시점, 여기 앞에 있는 비르츠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타한테 패스가 가자마자 최전방 박스 안에 있던 비르츠가 이 공간,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사이 포켓 공간으로 뛰어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비르츠가 이렇게 갑자기 포켓 공간으로 내려오니까 이날 상대였던 바이언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서 타의 패스를 받는 비르츠 때문에 바이언 추후방에 있던 이토가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받은 비르츠는 주저하지 않고 원터치로 바로 옆에 있던 자카한테 이걸 넘겨주는데 이토가 있던 이 공간, 바이언의 하프스페이스 인근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카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서 자카가 전진하거나 플레이메이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선수, 상대의 포켓 공간을 활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낸 비르츠 덕분에요. 재밌는 건 알론소가 비르츠에게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플레이, 즉 종적인 움직임만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알론소는 비르츠에게 이 포켓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종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포켓 공간 내에서 양옆으로 움직이는 플레이, 즉 횡적인 움직임도 활발하게 가져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비르츠가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서 팀의 패스워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르츠가 넘겨준 볼이 탑소바, 타를 거치면서 레버쿠젠의 전진 방향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전환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상황, 볼을 넘겨준 직후에 비르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탑소바, 타를 거치면서 볼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왼쪽 측면에 있던 비르츠는 천천히도 아니고 전력 질주로 반대편, 오른쪽 인근의 포켓 공간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르츠가 포켓 공간에서 좌우, 횡적으로 오가니까 후방으로부터 패스가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죠. 이걸 확인한 타가 비르츠를 향해 전진 패스를 투입. 패스를 받은 비르츠가 그대로 돌아서서 전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요소, 측면 자원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즉 측면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프림퐁을 향해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물론 이게 프림퐁의 위치가 옵사이드였다는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방금 보여줬던 이 플레이, 좌우로 포켓 공간을 넓게 활용하면서 없는 공간을 스스로 만드는, 또 이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알론소가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전술은 비르츠의 이 포켓 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 만들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후, 좌우, 상대 포켓 공간을 흔드는 비르츠로 인해서 이에 신경이 팔린 상대가 본인들의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고 결국 비르츠 본인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비르츠에게 수비가 쏠려서 다른 동료에게 새로운 공간이 발생하는, 즉 비르츠를 중심으로 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공간 만들기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알론소도 레알로 가면서 레버쿠젠에서 비르츠가 했던 이 역할을 레알에선 누가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알론소 전술의 세 핵심 요소, 상대 공간을 틀어막고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두 명의 6번 미드필더, 전진 때는 넓게 벌리면서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갔을 때는 안으로 좁히는 측면 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포켓 공간을 이리저리 오가면서 동료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는 자유로운 공간 연주자. 알론소가 어떤 포메이션을 쓰든 이 세 가지 요소가 그의 전술의 핵심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론소 체제에서 레알의 어떤 선수들이 더 기용을 받고 또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추가로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선수들의 자율성, 자유도, 이런 것들을 많이 줬던 안첼로티에 비해서 알론소는 본인의 전술이나 시스템에 대한 철학이 다소 조직적이고 확고하다 보니 그런 알론소 아래에서 레알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